여러분, 현재 다이어트를 계획하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이어트 중인데 식단에 대해서 고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다이어트는 운동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식단이죠. 다이어트에서 식단이 80%, 운동이 20%를 차지할 만큼 식단의 비중이 큰데요. 혹시 여러분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또는 저당질 다이어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러한 다이어트는 당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체지방으로 과도하게 쌓이게 되어 비만이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목적이 큰데요. 그만큼 탄수화물에 속하는 당질의 섭취 조절은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당질이 적게 들어가 있는 다이어트 식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채소입니다. 채소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돼서 꼭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인데요. 섬유질이 풍부하고 또한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과 면역력을 극대화하고 건강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그중 당질이 낮은 시금치, 양배추, 오이, 샐러리를 추천드리는데요. 그중 가장 권해드리는 것은 오이입니다. 오이는 모든 채소 중 탄수화물 함량이 가장 낮습니다. 100g당 2.16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고 95%의 수분으로 이뤄진 채소로 열량도 100g당 9kcal 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당질이 거의 없으면서 아삭한 식감과 청량한 맛까지 채소 중에서는 최고의 간식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이가 질리신다면 샐러드로 먹기가 정말 편한 샐러리로 대신해주세요. 이외에도 시금치는 100g에 3.63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어 마찬가지로 당질이 낮아 다이어트로 좋은데요. 특히 중년의 노화로 찾아오는 눈 관련 질병인 황반병성을 예방하는 데에 효과가 높습니다. 양배추는 다이어트 중에 피부 트러블이 있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양배추는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노화를 예방하고 피부에 필요한 콜라겐의 합성을 돕는 등 다양한 작용을 하기에 다이어트를 하며 피부 유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배추는 특정 당분이 가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복통과 설사 증상이 있을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년의 경우 고혈압 환자분들께서 많은데요. 식물 속 식이섬유는 혈당이 오르는 것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채소를 더욱 추천드립니다. 연어, 음식량을 줄이는 것이 힘드시다면 연어를 추천드립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있어서 혈관을 증진하고 식욕 억제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또한 연어는 풍부한 단백질과 지방 및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여 그 자체로 훌륭한 식품입니다. 연어회로도 드실 수 있지만 다이어트 하실 때는 앞서 말한 채소와 함께 먹는 연어 샐러드를 추천합니다. 요거트, 유제품 역시 당질이 존재하고 함량이 다른데요. 유제품의 제형이 묽을수록 당질이 많고요. 반대로 진할수록 당질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유가 가장 많고 요거트는 우유의 절반 이하로 들어있고 치즈에는 당질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이어트 하실 때 우유보다는 요거트나 치즈를 드시는 게 더 유리한데요. 요거트에는 칼슘, 단백질, 인과 같은 필수 영양소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특히 칼슘과 비타민 D는 폐경기 여성들의 부족한 칼슘 섭취를 충족시켜줍니다. 또한 장 건강 개선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단맛이 많이 나는 요거트는 칼로리가 높으니 되도록이면 플레인으로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트를 선택하실 때 저지방 요거트가 아니라 지방이 충분히 함유된 요거트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저지방이 아닌 지방이 풍부하게 함유된 요거트가 비만과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줄이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구입하실 때 원재료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유랑 유산균 외에는 불필요한 첨가물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설탕, 인공 감미료 등이 첨가된 제품들은 다이어트 하실 때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요거트만 먹기 질리시다면 블루베리 등을 곁들여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러나 시리얼이나 말린 과일은 당질이 많기 때문에 피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유당 불내증이 있으시거나 유제품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과도한 섭취를 주의해 주세요. 치즈. 앞서 설명 이어서 요거트보다 당질이 적은 치즈입니다. 치즈는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 음식뿐만 아니라 장의 유익균 증가에 좋으며 소화와 지방 축적 예방에도 좋은데요. 하지만 이 치즈도 제품 선택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공 치즈는 식물성 오일, 방부제 등 많은 화학 첨가물이 들어있어 피해주세요. 그리고 하루 권장량은 성인 기준 2장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두유. 두유는 콩의 영양을 가득 담고 있어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단맛을 내는데도 칼로리가 낮아 체중 관리할 때 먹기에 부담 없는 식품이에요. 그런데 우유와 두유 사이에서 어떤 걸 먹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우유보다 두유를 추천드립니다. 우유의 지방은 대부분 포화지방산이고 두유 지방의 상당량은 불포화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콜레스테롤이 없다는 게 다른 점인데요. 우유의 포화지방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는 중성지방 형태로 쉽게 저장되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 살을 찌우게 할 수 있어요. 반면 두유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는 불포화지방산으로 이루어져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체내의 과도한 지방 축적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용으로는 우유보다 두유가 더욱 좋겠죠. 그리고 두유의 주 공급원은 단백질인데요. 이 두유의 콩 단백질 섭취는 체중 감소를 돕는 아디포넥틴의 분비를 늘려 지방 대사를 개선시켜줘 다이어터한테는 유리하죠. 또한 먹으면 든든해서 포만감도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다만 소화가 잘 되는 두유도 과다 섭취 시에는 복통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하루 적정 섭취량은 200ml를 지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오후 시간에 달달한 간식이 당길 때 빵이나 과자, 커피보다 두유 한 잔 어떠세요? 계란. 계란은 한 개당 80칼로리로 칼로리도 낮고 탄수화물 또한 0.6kg으로 적어서 저탄수에다 고단백인 훌륭한 식품인데요. 또한 계란은 영양이 풍부한 음식으로 빵과 달리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30명의 과체중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침 식사로 베이글 대신 계란을 먹었을 때 포만감이 더 많이 느껴졌고 계란 섭취로부터 36시간 동안 식사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란에는 잠을 유도할 때 필요한 멜라토닌이 들어있어서 갱년기 증상 중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계란은 개인의 입맛과 취향에 따라 삶은 계란, 구운 계란, 계란 프라이, 계란찜, 날계란 등으로 드실 수 있는데요. 그중 삶은 계란이 제일 칼로리가 낮은 편이니 다이어트 중에는 되도록 삶은 계란으로 섭취해주세요. 김. 김은 당질이나 칼로리가 0에 가까워서 양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특히 김은 해조류 가운데 가장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자료를 보면 마른 김 5장의 단백질 함유량은 달걀 1개 정도인데요. 마른 김에는 100g당 30에서 40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콩에 들어있는 것과 비슷한 수치인데요. 앞서 말한 계란과 같이 먹으면 바쁜 아침에 건강식으로 안성맞춤이고 잘 어울립니다. 간편식으로 파는 김은 소금이 묻어 있어 계란의 맛을 더해줍니다. 점심이나 저녁 때도 반찬으로 김이나 콩류를 활용하면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의 단백질 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잦은 스트레스와 짜고 자극적인 외식으로 위험을 앓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김에는 비타민 U라는 항궤양성 물질이 양배추보다 많이 들어있어 위궤양 환자에게 좋습니다. 또 김에는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효능이 있어 동맥경화와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듯 김은 비교적 싼 값에 몸에 좋은 영양소를 많이 섭취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그리고 비싼 가공 건강식품보다는 천연식품이 더 좋고 부작용이 없는데요. 요즘은 포장용 김이 많지만 시간을 내어 재래김, 돌김, 파래김 등도 드셔보세요. 주변의 흔한 김으로 건강과 맛을 함께 챙깁시다. 이 외에도 토마토, 케일, 견과류 등
건강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너무 많은데요. 오늘은 그중 제일 추천드리는 다이어트 음식을 만나봤습니다. 그렇다고 다이어트 중에는 탄수화물을 너무 적게는 먹지 말아주세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니 너무 적게 먹으면 영양 스트레스와 더불어 탄수화물 결핍에 따른 신경과민, 만성피로, 무기력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하루 적정 섭취량은 체중, 체지방률에 따라 달라지나 한국영양학회는 탄수화물 권장 섭취량을 일일 130g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다이어트 식단을 짜주시길 바랍니다. 다이어트 성공의 열쇠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은 물론 다이어트를 성공시켜 슬림한 몸을 손에 넣기 위해 무엇을 먹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다이어트 식단 설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리포터TV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